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두일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미연방 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다. 목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이고 이미 충분하게 예고가 되었다. 이 덕분에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1.75%로 같아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외국인 자본이 쭉 빠져나가고 제2의 외환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다. 미 연준에서는 더 올리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것이다. 왜 지금까지는 저금리 시대였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이다. 돈이 풀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 가구당 수천만 원씩 천조국의 스케일로 현금을 막 나눠주었다. 그렇게 풀린 돈이 각종 구매뿐만 아니라 주식, 심지어 코인까지 몰린 것이고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열풍이 불었던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상태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 역시 미국의 방식으로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경고 또 경고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언론 그리고 각 부동산 카페에서는 그것을 비웃고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다시 봐도 정말 나쁜 놈들이다. 여기에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영꿀족, 부동산족들은 대부분 입원을 찍었고 그 결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그 이상 올려야 한다. 올리지 않으면 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라.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이자도 오른다. 현재 대출이자에서 두세 배가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다. 영끌족 부동산족들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이 경제 관련 비상회의를 주재한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다. 자, 우선 윤석열은 미 연준에서 금리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두세 배를 올렸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미 외신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했다. 도리어 지난 5월 빅스텝만 올린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연말까지 최소 3.4%는 올릴 것이라는 것이 이미 보도된 외신들의 예상이다. 금리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처맞는 말. 금리가 문제인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얼마나 오를지도 대부분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모두가 아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내놓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놀랍게도 해결 방안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내놓은 것이 민간 주도로 체질 개선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는 대목까지 발표했다. 아마 대출 규제, 세금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더 일으키겠다는 정부 대책 문건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 카페에 공개가 되었다. 어제에 이어 한 번 더 말한다. 그만하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 1930년 세계 경제공황, 1970년의 오일 쇼크,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윤석열 주변에서는 조언을 해주는 참모가 아무도 없나? 세계적으로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민간 주도로 해결을 하나? 기업은 위기가 오면 더 움츠러드는 것이 속성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윤석열 주변에는 하나같이 다 모질이들만 모여있나?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다. 윤석열과 주변 참모들의 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니 마치 내가 최백은 교수라도 된 것 같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이런 대통령 치하에 국가적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이 더 재앙처럼 느껴진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서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시장주도로 경제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보통 상당 기간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때를 의미하지요.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5%인데 경제 성장률은 2%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국민들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버리니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지만 최대한 소프트 랜딩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정책.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기조입니다. 경제 성장은 좀 희생되더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이지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고성장을 해서 저성장을 막고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도 막겠다는 것. 이게 정말 양립 가능합니까?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장 원리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면 당연히 한 나라 부가가치 총합인 GDP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GDP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란 결론인데요. 국내의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했다고 스스로 진단하면서 비약적 고성장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겠다. 난 탄수화물 충분히 섭취한 후에도 내 몸을 완벽히 다이어트 할 수 있다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중구 서울대전 경제학부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법인세율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평가해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세 정책이 마치 만능의 약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감세 정책의 실패 사례를 찾아보면 2008년 MB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감세 정책의 결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감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껴본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세론자의 주장 중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경실련 등의 경제단체들이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기업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 전직 기재부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제학 교과서를 바꿨어야 할 정도로 획기적인 상황의 변화가 생긴 셈입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학에 대한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예입니다.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되는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하가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법인세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허황된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감면이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홍사훈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임시 투자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면 그만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인데 1982년 대기업들도 어려웠던 시기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임시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당시 딱 1년만 운영하겠다던 이 제도는 그동안 이름만 바뀌었을 뿐 40년째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방영된 시사기획 창 대기업과 조세정이 편에 보면 당시 상위 5개 대기업이 전체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의 거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법인세율은 25%였지만 10대 기업들이 실제 납부한 실효세율은 한때 12%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시설 투자했다고 또 연구개발에 돈 썼다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준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삼성전자의 세율이 인천의 주물공장보다도 낮다는 비아냥이 그래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새 경제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종부세는 2년 전 수준으로 깎아주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도 유예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깎아준 세금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만큼 더 걷어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우선일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기요금도 난리지요. 이주혁 의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분기당 8조 원, 한 해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한계 상황이었지만 모든 에너지 원자재 값이 오르는 지금 더 이상 한전이 혼자 떠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기값은 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정부에서 전기값 인상을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 내에서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전기가 오르면 우리는 문명 생활을 하는데 쓰이는 모든 것의 비용이 한꺼번에 뛰어오른다. 공장을 돌리는 기본 가격이 오르니 공산품 가격이 주르륵 다 오르고 가공식품, 신선식품 다 마찬가지. 숨을 쉬는 거 하나 빼놓고 정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대는 모든 것의 값이 전기값과 관련이 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가격표가 너무 무서워서 쳐다보기 힘들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불과 0.7% 차이로 당선된 지금 새 정부가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기값 인상을 당장 착수하지 못하고 전 정부에 떠넘기면서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는 데만 골몰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다가 석탄가스 등의 수입 가격이 더 뛰어오르고 난 후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부터 전기값 인상,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때 오는 충격은 IMF 때 충격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전기값이 오르면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품의 값도 당연히 오르고 따라서 무역 적자도 더 심해질 것이니 한국처럼 수출에만 오로지 의존하는 경제를 하는 나라에선 치명적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전기값을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뿐이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이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구속하려고 하다 기각됐지만 이런 무리한 짓을 하려는 이유가 이에 연관이 있다고 본다. 전 산업부 장관을 감옥에 다 집어넣고 어떻게든 물가와 전기, 에너지값 상승의 주범이 전 정부라고 쥐잡듯이 때려 넣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착각이다. 전 정부 탓을 아무리 한들 지금의 물가 상승과 에너지값 상승은 전 세계적인 난리이고 거의 전쟁통과 다름없다.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발생하는 인플레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 남 탓을 하고 남을 범죄자로 몰아 감옥에 때려 넣는다고 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각, 정부, 국회가 전부 이거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짜내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라고 밝혔습니다. 자, 총체적 폭망각이지요. 이 정도의 무대책이자 무능한 대책이라면 북한의 핵실험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공정권 하에서의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국민이 자신감을 가져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발언이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로지 각자 도생인 것이면 진정한 존버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